서울의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윤지은 잠에서 깨어났어. 남편 강민호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 그녀는 텅 빈 침대 반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 차가운 시트의 감촉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 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코 바라보았어. 새벽 4시에 온 메시지 알림. 오늘도 늦게 끝날 것 같아. 기다리지 마. 항상 같은 메시지. 항상 같은 변명. 창문을 향해 걸어가며 지은은 자신의 모습을 유리에 비친 채로 바라보았어. 35의 나이. 여전히 아름답지만 눈가에 깃든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어.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어. 당신을 믿고 싶어요. 그녀는 빈 공간에 대고 말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카페에서 만난 박소라는 지은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 사립탐정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여자는 화려하기보다는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 확실히 하고 싶으신 거죠? 소라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 이런 일은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은은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천천히 쓸었어. 네, 확실히 알고 싶어요. 진실이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 일반적인 미행 조사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제 동생 혜진이 있는데 그녀가 남편분을 유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가격은 더 비싸지만요. 지은의 눈이 흔들렸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정말 충실하다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지은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소라의 동생 혜진을 만났어. 28의 혜진은 모델처럼 아름다웠어. 긴 생머리, 큰 눈, 그리고 매력적인 미소. 지은은 자신과 비교하며 작은 열등감을 느꼈어. 안녕하세요. 지은 씨.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계획은 간단했어. 혜진은 민호의 회사에 새로운 클라이언트로 접근해 비즈니스 미팅을 요청할 거야.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거야.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만남은 사진으로 남길 거예요. 혜진이 설명했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지 그가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만 할 뿐이니까요.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 시작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어. 지은의 메일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죄책감 사이를 오가는 고문과도 같았어. 소라로부터 받은 사진들, 민호와 혜진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혜진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린 민호의 모습. 아무것도 결정적이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지은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어. 열흘째 되는 날, 소라가 녹음 파일을 보내왔어.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조용한 와인바가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 금요일은 아내에게 야근이라고 해야겠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미소가 느껴졌어.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에 묻었어. 그녀의 온몸이 떨렸어. 금요일 저녁, 지은은 소라와 함께 그 와인바 근처에 위치했어. 그들은 차 안에서 민호와 혜진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어. 정말 가시겠어요? 소라가 물었어. 제가 대신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올 수도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 직접 봐야 해요. 끝까지. 그녀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하고 바에 들어갔어.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어. 민호와 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보였어.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 혜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 그리고 민호는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 그는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어. 미안해요, 혜진 씨. 내가 오해를 줬나 봐요. 민호의 목소리가 바 전체에 울렸어. 나는 아내를 사랑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은 당황한 듯했어. 그녀는 계획에 없던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했어. 하지만 당신이 먼저 금요일 밤에 만나자고 했잖아요.
아내에게는 야근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민호는 얼굴이 하얘졌어. 그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당신이 중요한 클라이언트라서 시간을 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요? 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 그럼 왜 나에게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다고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민호?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가셨어. 지은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어. 그녀도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럼 뭐야?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어. 내게 말해봐.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불행한데?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미안해. 거짓말해서. 하지만 난 정말 일 때문에 늦은 거야. 혜진 씨는 그냥 클라이언트일 뿐이야. 그럼 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했어? 지은이 다시 물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 그건 그냥 동정심을 얻으려고 한 말이야. 혜진 씨가 계속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나도 모르게.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 가볼게요. 앉아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 당신도 이 상황에 책임이 있어요. 혜진은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 세 사람은 불편한 침묵 속에 있었어. 사실 제가 설명할게요. 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 저는 민호 씨를 유혹하도록 고용됐어요. 지은 씨가 저를 고용한 거예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바라보았어. 뭐, 이게 다 내가 꾸민 일이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어.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 내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 당신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고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은이 울먹였어.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건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일 때문이야. 무슨 일인데? 회사가 어려워.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리 팀 전체가 해고될 수도 있어.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지은은 충격을 받은 듯했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가 능력 없는 남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다요. 그녀가 떠난 후 민호와 지은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 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지은이 마침내 말했어.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아니, 내 잘못이야. 더 솔직했어야 했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어. 서로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숨겨온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어.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제 그만할게요. 돈은 계약대로 지불할게요. 어떻게 됐나요? 소라가 물었어. 지은은 잠시 침묵했어. 저희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의심했고, 남편은 자신의 문제를 숨겼고, 그리고 혜진 씨는 우리의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혼하실 건가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 아니요. 지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가로 걸어갔어.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었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어. 눈물 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 창문 너머로 바라본 도시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
아파트를 나서는 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어. 오늘도 그는 힘든 하루를 보내겠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혜진은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 그녀는 천천히 가발을 벗고 화장을 지웠어.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제 소라였어.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 또 다른 완벽한 연기였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어. 그녀의 직업은 탐정이 아니었어. 그녀는 배우였어. 하지만 진짜 연기는 지금부터였어. 소라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어요.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찾았어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민호의 어머니였어.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걱정한 시어머니는 소라를 고용해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 신뢰의 게임의 진짜 연출자는 그녀였어. 소라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바라보았어. 사인된 이름은 강미자, 민호의 어머니였어. 그녀는 계약서를 찢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결심했어. 소라는 수년간 이런 종류의 일을 해왔어. 위기에 처한 부부들, 의심에 사로잡힌 연인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일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지쳤어.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 거실로 나온 소라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어. 그녀의 진짜 동생 혜진과 함께 찍은 사진.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혜진. 그녀를 잃은 후 소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 했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어. 소라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어. 잠시 후 그녀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 또 다른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어. 그날 저녁 민호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돌아왔어. 그는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녀가 물었어. 민호는 미소 지었어. 새로운 시작의 날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민호가 말했어. 어제 정말 미안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 나도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그런 방법을 써서. 침묵이 흘렀어.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 오랜만에 정말로 서로를 바라본 것이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호가 물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어. 지은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어. 새로운 규칙으로.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모든 걱정, 두려움, 희망,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어. 민호의 회사 상황, 지은의 외로움,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들. 모든 이야기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어. 마지막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지은이 물었어. 혜진은, 아니, 소라는 어떻게 됐을까?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지은은 미소 지었어. 그래, 어쩌면 우리는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들은 알지 못했어. 소라가 그들의 시어머니가 고용한 배우라는 사실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민호와 함께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래, 기다릴게. 너희 둘 다.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 그녀의 서랍 속에는 소라와의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 그녀는 서랍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어. 때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작은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생각했어. 한편
소라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었어. 목적지는 제주도.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신뢰는 깨지기 쉬워. 하지만 그것이 깨진 후에야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돼. 민호와 지은, 그리고 소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웠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 진실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